지금 장난해요, 엄마? 결혼이요? 지금 와서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다. 퇴근 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나에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고 이상하게 들뜬 느낌이 있었다. 다음 주에 잠깐 내려올 수 있겠니?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다시 결혼하려고 해. 순간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엄마가 결혼을 한다고?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도 이제 다 컸고 나도 혼자 지내기엔 좀 외롭더라. 좋은 사람이 있어. 너한테도 인사시키고 싶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혼자였다. 하지만 그 엄마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게 나는 처음이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해? 갑자기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나도 나대로 이제 행복해지고 싶거든. 엄마의 말은 단호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만 들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속엔 낯선 그림자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식사 자리를 따로 만들겠다고 했다. 너도 얼굴은 봐야 하잖니. 괜찮은 사람이야. 이해심도 많고 말도 참 따뜻하게 해.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가지 상황을 그려봤다. 엄마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 그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머리는 시끄러웠고 마음은 어쩐지 무거웠다. 그 주말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엄마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골목, 그 안에서 낯선 사람을 맞이하게 될 거라 생각하니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는 반갑게 웃었다. 화장도 하고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도착했니? 얼른 씻고 나와 저녁 먹으러 나가야지.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놓았다. 그 사람도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너한테는 직접 얼굴 보여드리고 싶대. 엄마의 말투는 설레는 소녀 같았고 그 모습이 낯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괜찮아. 그냥 엄마의 새로운 인생일 뿐이야. 축하해주자 어른스럽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서서히 뒤덮이고 있었다. 식당은 조용하고 단정한 한정식 집이었다. 엄마는 예약해둔 자리로 나를 데려가며 말했다. 저쪽 창가 자리야.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다. 이재현, 19, 20살 그리고 22살까지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팠던 그 이름. 나는 걸음을 멈췄고 엄마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재현 씨, 우리 딸이야. 생각보다 많이 예쁘지? 그는 놀라지 않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뺨이 뜨거워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엄마가, 왜 하필 그 사람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식사를 주문했고 식탁 위에는 반찬보다 더 많은 침묵이 깔려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한때 내 전부였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만큼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깊게 사랑했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고 같이 레포트를 쓰고 밤새 통화하고 시험이 끝난 날에는 그의 손을 잡고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있곤 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면 세상이 조용해졌고 그의 손에 닿기만 해도 세상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다. 시험이 끝난 어느 날 나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녀가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 나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 역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끝났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그날 본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 기억은 조용히 내 가슴 속에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엄마의 예비 남편이 되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우리 삶이 이렇게 꼬인 건지 나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와 다시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자리를 비운 순간 우리 둘만 남겨졌다. 테이블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그 너머로 그의 얼굴이 흔들려 보였다. 나는 애써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넌 기억 못할 줄 알았어.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걸 정말 기대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날 내가 우리를 본 줄 몰랐어. 그냥 친구였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누나. 그날은 우연히 마주친 거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머릿속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학교 앞 골목. 손을 잡고 웃던 두 사람. 그 장면이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었다. 그래도 적어도 해명은 했어야죠. 찾아와서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죠. 그는 고개를 떨궜다. 찾아갔었어. 너희 자취방 앞까지도 갔어. 근데 문은 닫혀 있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고 너는 이미 나를 거절한 얼굴이었어.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말이 맞다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채 스스로 등을 돌려버린 셈이었다.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는 내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너희 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했던 얼굴이 이제는 어디에도 담을 수 없는 낯선 이름이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 엄마는 유난히 나를 자주 돌아봤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조용하니까 내가 더 긴장되잖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내 얼굴이 그렇게 쉽게 감정들을 숨겨줄 리 없었다. 차 안에 앉아 있는데도 엄마는 백미러 너머로 내 얼굴을 계속 살폈다. 재현 씨, 어땠어?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괜찮으신 분 같아. 그치? 되게 점잖고 따뜻하지 않아? 그런 느낌이었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심 같지도 거짓말 같지도 않은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엄마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근데 말이야. 너희 둘이 아까 분위기가 좀 묘하더라.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묘하다니 무슨 말이야? 글쎄, 식사할 때 자꾸 눈도 안 마주치고 둘 다 말이 너무 없었잖아.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내가 아직은 낯을 가리는가 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에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내가 느꼈다. 엄마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 사이의 어색한 공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의 잔향. 그게 이미 식탁 위를 넘어 엄마의 마음에도 닿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숨을 고를 시간도 주지 않고 현실은 너무 빠르게 다가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요동쳤다. 그날 밤 엄마는 내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은지야, 괜찮아?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응,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엄마는 내 옆에 앉으며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 내가 좀 더 천천히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순간 입술 끝까지 차올랐던 말이 또다시 가슴속으로 삼켜졌다. 엄마, 그 사람 나 예전에 사랑했었어. 진짜 많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무너졌었어.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나는 그 어떤 단어도 뱉지 못했다.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만 괜찮으면 나 정말 잘 살아볼게.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말이 내가 감정을 꺼낼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엄마, 나는 조용히 불렀다. 응? 그 사람, 나 옛날에 잠깐 안 적이 있었어.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언제? 나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대학생 때 잠깐. 그 사람은 모르고 있을 거야. 그 말로 나는 내가 감당할 몫을 스스로 선택해버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졌다. 억지로 눈을 감아도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의 식탁, 그날의 눈빛, 그리고 그날의 목소리. 넌 기억 못할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 어딘가를 톡 건드렸다. 그가 지금 엄마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그를 다시 마주하고도 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였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첫사랑이자 처음으로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욱 잊고 싶었고 지우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고 엄마 옆에 서 있고 가족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게 어떤 운명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를 떠난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내게 웃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한 지금 나는 그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무서웠다. 다음 날 저녁, 엄마는 또 한 번 식사를 제안했다. 이번 주 주말에 재현 씨랑 저녁 같이 하자. 결혼식 앞두고 가족끼리 얼굴 자주 보는 게 좋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식탁에 다시 마주 앉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눈을 바라봤다. 말을 걸까 망설이던 그 눈빛.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엄마는 먼저 식사를 시작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은지가 평소엔 잘 웃는 아인데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그런가 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였다. 식사 중간 엄마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비우자 식탁 위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지야, 정말 미안했어.
나는 손에 쥔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 말,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설명하려 해도 내 감정조차 정리가 안 됐었어. 내가 날 오해하고 떠났을 때 나도 잡을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말해요. 왜 엄마예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냥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모른 채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내 과거도 내 상처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준 사람. 그 말은 잔잔했지만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 날, 나는 끝내 식장에 가지 않았다. 엄마는 서운해하지 않겠냐며 걱정했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행복하게만 지내. 그걸로 충분해.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의 이름을, 그의 얼굴을, 그의 모든 기억을 또 한 번 가슴속으로 밀어넣었다. 엄마의 드레스 사진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고 그 옆에 선 그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표정으로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우리 가족이 되진 않기로 하자.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에겐 가족이 아닌 기억으로 남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조금 울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설 수는 없었다. 사랑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 그 감정을 품고 나는 다시 내 인생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는 이제 엄마의 남편으로, 나는 그저 엄마의 딸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조용히 지나가게 되었다.